여러분,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대한민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무려 0.4%포인트를 상향했어요. 회원국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그것도 회원국 중에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11.5%고요. 프랑스도 11.4%, 이탈리아도 11.3%, 미국도 마이너스에 전부 다 마이너스 7.3%, 독일 6.6%, 일본 마이너스 6.0%, 터키가 마이너스 4.8%이에요. 대한민국은 1위입니다. 마이너스 0.8%. 대단하죠. 솔직히 저 지표를 보면 진짜 엄청난 지표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K방역, 코로나19 방역을 굉장히 잘했고요. 또 제조업의 어떤 가동률이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OECD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끔찍한 한 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까지 했어요. 끔찍한 한 해 속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그러면서 고용이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았다. 여기에 세 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소비에 더욱더 심한 침체를 막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도 기획재정부도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확장 재직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소속 37개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를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외부 평가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홍당기 경제부총리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고무적인 희소식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 하나 낸 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덜썩덜썩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OECD가 이렇게 평가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까지 나서고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OECD 경제 보고서라는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코로나19가 재확산 안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코로나19는 가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을에 어떻게 될지. 만약에 재확산이 됐을 때는 우리 경제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혈물 지표로 보면요,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대통령이나 혹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호들갑 떤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OECD 경제 전망치 100% 맞지 않습니다. 100%.
예를 들어서 OECD 경제 전망치는 2년마다 보고서를 내거든요. 2년마다. 그런데 2년마다 보고서를 낼 때마다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다 틀렸어요. 2018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2019년 각각 3% 성장한다고 장담했어요. 전망치에다가 보고서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2018년에는 2.9%밖에 성장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2019년에는요. 2% 성장했습니다. 진짜 억지로 성장한 거예요. 억지로. 1%포인트나 떨어져. 1%포인트나. 다시 말해서 OECD 전망 자체가 엄청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OECD 전망 자체도 매일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경제 실물로 돌아가서 볼까요? OECD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마이너스 1.3%였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3.3%입니다. 3.3%. 이게 OECD는 적게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세 차례에다가 거의 59조가량 뿌리니까 내수가 좋아졌다. 반짝 효과가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내수가 빠지고 거기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뿌리니까 대한민국 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정은요. 통합재정 수지가 90조에 달하고요. 마이너스 90조에 달하고요. 여기에서 4대 기금을 빼면 관리재정 수지가 나오는데 관리재정 수지는요. 마이너스 110조가 넘습니다. 110조 5천억 원이에요. 110조 5천억 원. 제가 지금 재정부터 먼저 꺼낸 이유는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요. 대한민국이 재정은 굉장히 건실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정부터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4차 추경 계산하고 있죠. 지금 장마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에 또 다른 위기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소주성 위기에 코로나 위기에 장마까지 겹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밖을 안 나갑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4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재정은요. 더더욱 나빠집니다. 재정이 나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한 축인 재정이 무너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명목 GDP 대비 43.5%예요. 여기에다 4차 추경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금방 바뀌었죠. 3조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까지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재정은 더욱더 나빠집니다. 실물경제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여기에다가 OECD는 장마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또 한 축이 뭐예요? 수출입니다. 수출. 지금 수출 조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위험한 단계로.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지금 8월에 마이너스 23.6%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8월 초순 1일부터 10일까지고 조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7월하고도 비교해서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잦아든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미국에도 조금 잦아들고 있으니까 이제는요. 신규 확진자가 최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잦아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잦아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출이 갑자기 좋아진다 이렇게는 못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은요. 4월 달에 25.1% 떨어지다가 5월 달에 23.6%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8월에 초순에 23.6%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성장률을 장담하기에는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정과 수출이 지금 다 어려워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OECD가 전망한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나서서까지 경제를 자화자찬할 정도도 아니고요. 자, 보자고요.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1.3% 했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3.3%예요.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OECD가 예측한 대로 하자고 쳐요. OECD가 예측한 대로가 마이너스 0.8%예요. 그러면 2분기에 적어도 2%, 3분기에도 적어도 2% 성장을 해야 됩니다. 2분기에 2% 성장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세요. 7, 8, 9가 죄송합니다. 3분기에 2%가 가능할까요? 7, 8, 9예요. 7, 8, 9. 7, 8, 9 중에 7월은 지금 어쨌든 수출은 마이너스 7%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 수출도 떨어진 걸 감안해야 됩니다. 작년에 수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도 7월이 두 자리가 떨어졌어요. 8월에는 14%나 떨어졌을 정도고요. 여기에다가 내수가 좋아지겠느냐? 내수가. 소비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7월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8월이 좋아질까요? 휴가 기간이라서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9월이 좋아질까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소비는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물가를 보면요. 0.4%, 0.3%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막 폭등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설비 투자는 지금 좋은 모양새가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많이 투자하니까 말입니다. 180조 투자한다는 거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삼성전자 투자하죠. 또 소비가 조금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니까 이제 V자 반등을 이야기하거든요. V자 반등. 그렇지만 2분기, 3분기 내내 2% 성장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수출이 좀 악화할 로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유동성이 지금 자산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과다 유입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부동산으로. 이것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 어쨌든 우리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었다. 3월, 4월, 5월이 굉장히 어려웠다. 사실은 4월, 5월, 6월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게 좋아지는 건 분명히 좋아진다. 최악에서 나빠지는 건 아니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 좋아지는 속도가 느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느릴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다른 나라보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우리 경제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0.8%라고 하더라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8%는 똑같은데 플러스였어요. 석유파동 때 마이너스 1.7%고요. 우리가 IMF 때는 마이너스 5.7%, 5.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경제가 올해 상대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 경제 자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또 하나를 봐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내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OECD는요. 37개국 중에
34위로 봤습니다. 34위로. 올해 상대적으로 덜 무너졌으니까 성장률 전망 내년에 가도 34위면 맨 뒤로 간다는 뜻이 맨 뒤로 간다는 거. 예.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회복된다는 이야기고요.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단순하게 경제를 좀 좋게 봤다. 지금까지 전망치보다 좀 높게 봤다. 이걸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자화자찬하고 그게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요. 경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때예요. 지금처럼 또다시 경제가 정치에 휘둘려서 넘어간다면요. 우리 재정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4위 꼴찌에 거의 꼴찌요. 예, 그러면 내년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정적으로 OECD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이야기에는 집중 안 하죠? 올해가 좋아졌다. 올해 성장률 1위만 됐다면 집중한다면 저는 자칫 또 구름 위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실에 굉장히 충실해서 현장 경제가 장마가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소주성이 영향을 덜 미치는 아주 뭔가 대전환된 정책이 필요할 때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